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에 있었던 테마를 총 정리를 간단하게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주에 있어서 또 관심을 또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들 그리고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저는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지금 흐름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수조 관련주 그다음에 쿠팡 관련주 자세히 보고요. 그다음에 있었던 이 전에 말씀드렸던 테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간단하게 보면 알체라의 흐름이 조금 흐름 자체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종목들을 보시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엔게임이 조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테마주의 흐름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거의 보합이라든지 약간 상승 하락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반사능 오염수 관련 테마의 종목들을 보면 크게 변동성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하락 이후에 상승이 그동안에 좀 많이 나왔죠. 단기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 이후에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이 많이 이전에 나왔으면 조금 조정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 조정이 좀 있었으면 상승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변동이죠. 수준이다라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크게 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의 상단 위쪽에서의 그러니까 박스로 본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위쪽 상단에서 지금 주가가 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기 좋은 그런 위치다. 손오공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죠? 이전에 계속 강조를 했었던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주의 흐름을 잠깐 보면 좀 상승이 워낙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두나무 관련주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주가의 변동성,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지가 되는 게 있고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다음 자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지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합권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눌리지 않았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카카오는 이번에 좀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던 것을 어떤 식으로 이어 나갈까? 뭐 조정이 나와야 되느냐, 상승을 끌어올려서 이 윗꼬리를 먹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에서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고점, 단기 고점에 있고 윗꼬리가 상당히 긴 것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자세하게 볼 종목 테마. 자,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잘 아시죠? 연료전지 이제 통합 모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지 스택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제 주가의 흐름과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친환경이다라고 하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테마로서 상당히 관심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의 발전될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가 겹치는 내용이죠. 수소를 전기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는, 시장이 더 커진다, 기대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좀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길게 보시는 것이 저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전체적인 흐름, 자,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 이후에 자 상승, 자 월봉상의 흐름을 볼게요.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최고가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눌림,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딱 한 가지 그냥 드는 게, 이 위치에 대한 흐름만 잘 지켜주면 상당히 괜찮겠다. 그리고 지지에 대한 부분만 좀 우리가 잘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다, 주가의 흐름을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볼게요. 코어로인더, 자 코어로인더는 지금 외인의 수급,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있다가 이제 매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연료 전지용에 대해서 이 코어로인더가, 그러니까 PM이죠. 이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저도 사실 이 코어로인더에 있어서 이게 어떤 기업이었나, 그리고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왜 빠졌을까, 이제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가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올렸다 하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하락을 시켰다라고 해서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방영이 된 것일 수도 있고, 그 기업에 있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코어로인더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주가 하락을 상승으로 전환시켰을 때에 더 좋은 흐름을 당연히 만들 수 있다. 자,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상승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눌림을 크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 하락에 있어서 추가를 계속 만든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돌려주면서 상승세를 이렇게 좀 이어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아화성입니다. 이 동아화성은 이제 그러니까 스택가스켓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 이제 업체이지 않습니까?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주식 관련 방송, 이 주식 관련 채널에서 상당히 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은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자 분명히 많이 올랐지만 주의를 해야 될 것과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뭐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조정에 대한 흐름과 그 조정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도 먹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뭐였다? 이거예요. 즉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많은 것과 그 다음에 음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이긴 하지만, 또한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와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합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일단 그 좋은 모습을 좋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윗꼬리의 음봉에 대한 눌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성은 우리가 너무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미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증권가에서도 워낙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관찰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도 보면 뭐 크게 뭐 어디죠? 그러니까 뭐 기관이다, 외인이다, 대량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확실히 지금 개인들, 그렇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 그죠? 봤을 때는 개인들이 역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끌어올렸다. 그러면 뭐 개인이 계속 들어와 주고 기관이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기관과 외인의 매도 물량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기가 가장 많은 상하프로테크죠. 이 상하프로테크도 실적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 종목은 정말 나중에 엄청난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네,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오른 이 가격대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 주가의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개인이 꼭 들어온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흐름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좋다, 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과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위험하고 많이 오른 그런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토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토닉은 수공급 장치, 이제 밸브에 대한 이제 제품, 그죠? 그래서 이 모토닉은 꼭 수소차에만 엮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또 거기에서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 계속 월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봉을 크게 말씀드리고, 왜
네, 수소 쪽으로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일봉상에서 계속 확인을 좀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어떤 흐름인가 라는 것을 같이 계속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좀 길죠. 윗꼬리가 길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윗꼬리가 많으면 그 윗꼬리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을 일단 봐야 되고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그쵸?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단기 고점, 뭐 중기 고점, 고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꼬리가 좀 있는 것과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조금 약한 것, 이러한 것을 좀 아쉽게 좀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동 커퍼레이션,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원 시스템 우리 산업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주가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생기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개인들이 좀 올리는 듯, 그리고 개인들이 올린 것보다는 고점에서 물린 듯한, 그래서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대부분 개인들이 좀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요. 기업은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이죠. 개인들이 고점에서 좀 많이 좀 물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거 좀 그렇고요. 자, 우리 산업도 보시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다이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회사가 이제 수탱크 생산, 그러니까 수차용 수탱크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진 다이아는 이전에 주가가 이미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많이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빠질 때 누가? 그렇죠. 빠질 때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라갈 때, 자,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올라갈 때마다 팔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 역시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매도를 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도 보지만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뭐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계속 살 때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 이 위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빠질 때, 그렇죠? 여기에서 개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진 않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전략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직접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쿠팡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을 보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는 단기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쿠팡도 단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물류 담당이다 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만, 뭐 하역, 육상, 뭐 해상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홈플러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게 있으면 그래 너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포스코에 대한 거래 이렇게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동방은 지금 개인의 수급이 워낙 많죠.
지금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이래요. 개인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고 이제 손실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주에 있어서 주의할 게 참 많은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테마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좀 늦게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가는 게 물론 수익 보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주춤하거나 조금 잊어질만 할 때 그때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늦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흐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방은 지금 월봉상의 5선을 좀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한 5,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월봉의 흐름이다. 밀린다라고 하면요. 다음 KC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물류, 뭐 컨테이너, 터미널, 무거운 그렇죠? 그 짐이라고 하면 되나요? 물량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좀 운반하는 그렇게 좀 물류센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이제 기업인데, 그러니까 물류 사업을 하면서 이 기업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역시 이제 윗꼬리, 그쵸? 윗꼬리가 상당히 길면서 음봉이면서 개인의 수급. 근데 개인이 조금씩 또 이렇게 손절, 익절이면 좋겠지만 손절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워낙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역시 테마다라는 것을 종목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알 수가 있죠. KTH 보겠습니다. 이제 쿠팡 플레이, 쿠팡 OTT 관련 회사죠. 지금 윗꼬리가 길고 좀 주가가 빠졌지만 양봉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양봉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 긴 윗꼬리를 따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 개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것만 좀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윗꼬리가 길면서 양봉이면서 주가는 방향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포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 그대로 포장입니다. 골판지죠. 이제 쿠팡에 이제 포장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냥 뭐 무한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참 나중에 봤을 때 이 기업만 본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주가의 흐름이 과연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가 줄죠. 그래서 대형 포장은 이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러한 위치와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다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역시 우리가 잘 알죠. 뭐 휴대폰 결제 서비스, 간편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월봉상에서 돌파와 상승 지지를 정확하게 지금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에 상당히 강했었던
나왔던 저항 구간을 지금 10년 만에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개인들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죠. 다날의 기업 회사는 뭐 워낙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서울식품이죠. 이제 뭐 빵, 아니면 뭐 환경, 그러니까 뭐죠, 피자, 이제 쿠키, 뭐 이런 납품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글쎄요, 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주가 상승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좀 붕 떠 있는,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이제 분명히 좀 위험한 것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이지만 꼬리도 상당히 길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터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자, 한국 F&B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간편식품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공급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단은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긴 양봉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긴 음봉이 보인다, 이렇게 그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단기 상승 급등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단기 상승의 급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역시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쇼박스도 쿠팡 플레이 뭐 OTT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죠. 아무래도 테마가 같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금 조정이 더 있을지, 그러니까 또 있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다만 지금 자리를 지켜주느냐. 지금 쿠팡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무서운 상승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선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향은 맞지만 이 우상향에서 꺾이느냐 하락으로 만드느냐, 그런 것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레센터 역시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하죠. 이제 자회사가 쿠팡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자회사가. 그래서 이제 코리아센터의 직접적인 주가의 흐름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모습을 다른 종목에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뭐 저평가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라 다른 테마, 그러니까 테마 속의 다른 종목에 비하면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대장주다라는 것이 순환은 하긴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대장주는 대장주고요. 꼴등주는 꼴등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항상 좀 필요한 확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어떤 거며, 이 파동이 컸을 때 어떻고 하락에 대해서 어떻고, 이런 걸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테마에 대한 우리가 매매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테마주는 분명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손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상당히 좀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내용이죠. 파동입니다. 파동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지만 그만큼 손실률도 클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봉상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백 종목이 돼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테마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